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도 굉장히 편차가 크네요. 천사와 악마의 박수 소리가 좀 많이 큰데 어쨌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평론계의 예언자죠. 송명훈 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흥 전문 애연가로 새롭게 태어나고 지금 뭐 송 작가. 송 작가가 폭로한 그 더 탐사 보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기. 네. 이게 오히려 더 뭐 따끈따끈하게 황금 이렇게, 숟가락이었어요. 네, 황금 숟가락이 됐어요. 금수저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언젠가 밝혀지면 성지가 되겠죠. 아니 그 업체가 송 작가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문 닫았다던데? 어머. 진짜. 진짜요? 손님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 예. 닫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콘텐츠 읽기의 안내자죠. 김성수 평론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네, 저희 셋이 지금 K콘 토크 네. 벌써 2회차가 지나고 3회차에 들어섰는데 2회차 작은 아시들 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반응이 좀 좋아요. 뭐 콜라보가 참 좋다. 세 분 케미가 좋다. 너무 재밌어서 두 번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N차 관람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정 시간을 편성을 좀 해주시죠. 뭐 요 정도면 고정을 또 고려해 볼 만한데 네. 두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시간을 잘 못 빼야지, 맞추니까 이게 빼야지. 문제지. 우리 저희가 시간을 못 뺀 이유가 네. 저희가 계속 격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매주 한 번씩 위클리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어떻게 하여튼 보시나요? 매주 고정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돼. 뭐죠, 뭐죠? 일단 끝나고 회식을 해야 되고. 심심하잖아. 늦게 만났는데. 네. 그럼 시작과 동시에 저녁 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저녁 끝남과 타임으로 동시에. 해서 끝나고 회식을 해야 되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최소한 대본이 3시간 전엔 들어와야 된다. 내가 하루 전에 넣으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루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예. 내가 반나절도 포기했어. 네. 3시간 전에는 대본이 와야 된다. 그럼 방송 전에는 김성수 평론가님 힘써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제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식에서 힘쓸 일이 있어? 잘 마셔야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저희가 위클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나눠볼 이야기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넷플릭스의 야심작이죠. 야심작이라는 단어가 좀 쑥스러운데. 글리치. 예. 야심작이길 희망하는 글리치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차트 2위고 세계 차트 86입니다. 부국제에서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예. 갑자기 좀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TVN의 슈룹 예. 비교가 좀 되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총평을 먼저 들어볼게요. 차라리 난 슈룹을 하고 싶어. 난 솔직히 이 드라마 보긴 봤지만 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마치 생전 처음 먹어보는 회덮밥에 육회와 아보카도를 섞어놓은 것 같은. 아보카도까지. 야, 이걸 진짜. 도대체 이 재료를 섞어가지고 따로 놔두면 좋을 재료인데 이걸 이렇게 섞어갖고 맛을 배려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이게 MZ들의 입맛인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나나 빠거든? 네. 나나 얼굴 보느라고 저걸 10편을 다 봤어. 한 3편까지 고뇌의 시간 아니셨나요? 그렇지. 나나 나올 때까지 겁나 고뇌됐어. 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네,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평론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수 평론가. 빠심은 네. 악마도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야, 나나. 대단한 연기였고요. 나나 빼고 다 씹을 거야. 저도 사실 시작할 때 이렇게 순한 총평이 나올 줄 약간 그러니까요.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굉장히 독특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제가 됐던 거는 SF 장르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거죠. 네. 대한민국의 SF가 사실 굉장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승리호 정도가 SF의 그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승리호에 대해서도 정말 야심차게 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걸리기만 해. 예. 임플란트 빠질도록 씹어버리죠. 아주. 네. 그러니까 일단 그 SF 자체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완성도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러티브, 그 SF를 즐기고 있는 그런 마니아들을 매료할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글리치도 저도 SF 그 마니아로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처음에 한 2화 정도가 SF
SF 냄새를 풍기다가 갑자기 사마서부터 네. 길을 잃고 SF는 어디로? 그렇지만 난 이런 작전도 좋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 SF로 판을 깔아놨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우주로 떠나는 여행이야.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찾기 위한 여행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설명은 좋아요. 그렇죠. 설명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구현이 됐는가? 예.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어쨌든- 뒷배경 거의 SF거든요. 그렇죠. 예. 크롬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감성에 조금 이제 몸을 담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여행도 즐거울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덧붙이자면 사실 제가 미스테리와 이런 뭐 UFO라든지 음모론에 그렇죠. 제가 또 정통한 대가 오. 아니겠습니까? 네. 오직하면 우리 방송의 모토가 외계인이에요. 네. 아, 모토가 외계인이에요? 안 믿을까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자,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스티커입니다. 진짜네? 오 진짜. 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계인이, 네, 그레이 외계인이 우리 회사의 말하자면 로고입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요 외계인 모습이 딱 글리치 그거죠. 나왔던 그 여기다 유니콘스 헬멧만 쓰고 있으면 딱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외계인 전문가로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외계인을 표현하는 수준을 봤을 때, 네. 야, 이건 우리나라의 외계인 매니아들이나 UFO 매니아 수준을 너무 얕게 봤다. 그러니까 재료만 채용을 했을 뿐이지 깊이가 전혀 없어. 막 화날 뻔했어. 그럼 SF 장르로서 불합격인 거네요? 완전 불합격이죠. 즉 외계인과 UFO와 저런 그 서클들, 미스터리 서클들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다 그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걸 무시한 SF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쪽에 그 해외 쪽에 이게 더 많이 좀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즉 SF 전문가가 안 들어가서 만든 SF 드라마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건 뭐 수긍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지금 흥행 성적을 보면 서구권에서는 참패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이쪽은 우리 쪽에서 어떤 드라마를 얹어도 뭐 10위권 안에 한 달은 올라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럼 이거는 성적이 안 좋아요. 나나빨이야, 나나빠들이 조금 보고 있다.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의외로 또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나빠. 일본에서는. 나나빠예요. 나나빠가 일본에 방바 많잖아요. 오빠죠, 방바 오빠. 반가워. 애프터스쿨.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예전에 이제 드라마로 나왔던 지옥이나 네. 방법 같은 쪽으로 가야지. 너무 재밌었죠. 이거 UFO와 외계인 이 미스테리로 가갖고는 아직 우리는 실제 이걸 볼 수 있는 관객들의 저변도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 완전 참패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외국에 내놓거나 작품적인 면으로 꺼내놓고 보자면 그런 한국적인 시도가 데려도 먹힐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룹 쪽인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혜수 누나가 그냥 끌고 가니까 그런 누나가 거고. 하드캐리했어요. 아니 근데 슈룹에 보면은 전형적이다 싶을 만한 한국의 어머니 치맛바람의 원조 그거를 갖다 중전까지로 끌어당겼잖아요. 그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좀? 그거보다도 그 우리 혜수 지금 무슨 드라마를 하냐면 우리 혜수 언니의 이 드라마와 톤이 지금까지 사극에서 볼 수 있던 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신선감을 매력적이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SF로는 빵점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뒤에 음모론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도 두 분이 공통적으로 SF 장르라고 하기는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혀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드라마가 어쨌든 좀 주목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한세 작가. 그 인간 수업으로 좀 화제가 됐던 진한세 작가가 여기서 또 활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분이 볼 때 이 작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이 진한세 작가가 어머니가 송진아 작가예요. 그렇죠. 네. 엄마만한 아들 없었죠. 모래시계의 송진아 작가. 아버지가 사실은 더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진기용 PD라고 PD 수첩에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전설이죠. 그래서 그 특히 우리나라의 그 PD 저널리즘의 어떤
그 든든한 틀을 이제 세우다시피 한 그런 유명한 PD입니다. 탐사 보도와 시사 다큐의 어떤 그 나름대로 전범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기가 막혔어요. 네. 저는 그렇죠. 예, 인간 수업은 PD 수첩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것도 따뜻한 PD 수첩.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인간 수업에 관한 거를 이제 제가 인간 수업 때 사실은 그 OPT 그거 결제를 했는데 역시나 개연성이 떨어진다. 애들 두셋 갖고는 그만한 돈을 못 번다. 하긴 너무 많이 벌긴 했어요. 너무 많이 벌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뛰어난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냉정한 아버지 그 PD 수첩 그 분석하시는 분의 PD의 영향력을 골고루 받아서 맞아요. 단점을 합쳐서 망쳤다. 그러면 이 글리치라는 작품은 과연 어머니와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근데 좀 그게 좀 기본적으로 궁금하던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쿨하게 보면서 그 다음 편을 계속 보게 하는 힘이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나는 이게 드라마를 다큐처럼 만들어서 사실상 50분, 50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 놓은 거라 처음에 그 발상은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이거 스토리로 기승전결을 끌어가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발상은 송진아의 발상인데 기승전결을 아버지 진기웅의 그런 그야말로 다큐로 채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내 설명하고 동의가 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 개연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모든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응원하게 되지. 자, 어떤 상상이든 발칙하게 상상을 하되 든든히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있어라. 지금 이거는 외계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외계인으로 상징될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하는 건 너무 탁월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외계인을 등장시키지 말았어요. 외계인이 등장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뒤집어! 외계인 어디 갔어? 심지어 사실상 외계인을 봤던 사람도 남자친구하고 저기 여주인공 둘밖에 없어. 그러네요. 아니야. 나머지는 다 환각이지. 여주인공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스포일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끊으세요. 괜찮아. 볼 필요도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해줘도 괜찮아.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스포일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여기 안에서는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4명. 그 4명이 누구냐면 하나가 예전에 있었던 백윤선이라고 하는 그쵸. 교주의 마누라가 됐던 사람. 그 백윤선이 외계인을 실제로 봤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봐. 그 두 사람이 나나와 그러니까 나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름이 뭐예요? 보라. 네. 허보라하고 홍지효. 이 둘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는 봤는지 안 봤는지 불분명하지만 실제로 봤을 가능성에 좀 뭔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정도인 총 거예요. 4명이다. 예, 그렇게 4명이 봤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외계인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독특한 지성들이 보낸 AI의 총체? 뭐 이 정도로 뭐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종교로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사이비 종교로 마무리가 지어지다 보니까 사실 외계인의 등장 의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외계인 종류로 가는 테마하고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어떤 창작적인 픽션하고 네. 정말 다큐 같은 종교 단체의 위험한 선택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종교 단체가 마지막인데 구원의 날이 왔는데 정말 구원이 안 돼 버리거나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겠는데 안 나타나면 네. 얘네들이 늘 선택하는 집단 자살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즉 다큐와 극을 무리하게 짬뽕 시키려는 과정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정말 실패한 스토리텔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조금 나 공감. 이러다 고소당하는 거야. 여기는 작가님 채널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 패널을 안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요. 외계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외계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외계인이 미끼였어요. 미끼를 물었는데 외계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외계인을 만나는 거를 이게 사종 접촉이라고 합니다. 예.
일종의 그냥 UFO 같이 외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냥 현상을 보는 거야. 그렇지. 이종은 근데 너무 전문 같은데 무슨 UFO의 흔적이나 또는 UFO가 남긴 서클 같은 거 미스터리 네. 서클 같은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3종은 그 안에서 외계인으로 보이는 무엇을 하나 더 보는 거죠. 오. 그리고 마지막 4종이 외계인과 접촉하는 겁니다. 네. 직접 만나는 뭐 납치라고도 할 수 있고 납치당하거나 또는 끌려가서 실험을 당하거나 네, 실험을 당했 요런 이제 접촉을 하는 걸 4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4종에 맞춘 스토리텔링이 다 있었어야 돼요. 아.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여주인공 지호는 지호는 처음 만났을 때 4종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종, 2종을 하다가 다시 또 4종의 단계로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4종은 긴가민가한 거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외계인 영화로 시작해서 기대감을 가지려 그러면 이 외계인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사람의 인생과 사건 해결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SF 장르의 외계인 영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환상인지 진짜인지 이런 상황만 반복해 가면서 소재로만 눈에 보이는 소재로만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1종, 2종, 3종, 4종을 처음엔 1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종으로 가고 3종으로 가고 4종으로 단계를 가면서 그 단계마다 반전을 주면서 마지막에 만나는 거 접촉하는 걸 신비롭게 그리면서 그걸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이러면서 끝난다고. 그치, 뭐 근데 인류와 평화를 네. 뭐 이뤄갈 것처럼 아름답게 끝나야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네 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이 주목할 지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연출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연출이 선택할 때 뭐가 더 중요했냐면, 중요한 게 거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마지막에 있던 외계인 비행 접시가 나타났고 예. 재단에서 있는 사람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보라가 아니라 지효한테서 칩을 꺼내는 이거를 실제 있었던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라의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여도 되고 환상여도 왜냐면 된다. 그게 환상이든 실제이든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네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체성이야. 그래놓고 막판에 또 한 번 글리치를 싹 긁어놓고 끝낸단 말이야? 이따위로 해놓고 2편을 만들겠다는 듯이? 아니, 나는 보세요. 이 얘기에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특히나 여성일 때 자기가 겪은 경험을 100%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100%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서사일 수밖에 없고 페미니즘 서사라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나와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하고 같이 살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동성애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라와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자기의 욕구를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번째 외계인과의 접촉이 환각이든 아니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라하고 같이 접촉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요 스토리텔링에서 연출이 원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아니 그럴 거면 퀴어 영화 하나 따로 만들고 외계인 영화 따로 만들고 종교 다큐 하나 따로 만들었어야지. 회덮밥이라 그래놓고 거기다 아보카도 넣은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 튀두부를 썰어서 넣어줘버리면 어떻게 나눠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근데 또 그러한 잡탕이 갖고 있는 묘한 그런 쾌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쾌감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냐면 그걸 다 비비지 않아. 따로 먹는 거예요? 따로 먹죠. 따로. 그러니까 여기 기껏 육회도 비빔밥을 있네? 줬는데 안 비비고 왜 따로 아니, 살짝 비비긴 해. 살짝 비비긴 해. 하나하나 콩나물, 고사리 이러고 집어먹는 사람 있거든. 젓가락으로 비비는 정도는 해요. 그래도 젓가락으로 비벼서 먹으면 각자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합해졌을 때의 맛도 있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섞이진 않으나.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그 여성 서사 있잖아요. 예.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출이 또 노덕 감독입니다. 이 노덕 감독이 데뷔작부터 정체성을 얘기하는 사람. 네.
마스크 속에 코수염이 있는 여성이 있어. 그래서 그 코수염 자체도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06년에 데뷔작으로 이미 네. 하고 나와요. 마스크 속 은밀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 감독을 의심하는 거야. 원작 대본에는 네. 퀴어에 관련된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감독이 여기에다가 마지막 취두부를 섞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 네. 취두부야 근데 그게 전혀 이게 중식인지 한식인지 이탈리아식인지 알 수 없는 네. 전혀 다른 소재들을 무리하게 섞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안내문이나 해설서도 없이 500분 동안 버무려 놓으니까 처음에 한 1, 2, 3편 볼 때는 맛이 신선했으나 네. 그 변하지 않는 계속 발전이 없는 그 맛에 나중에 가면은 지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진한세 작가의 인터뷰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뽑아낸 그런 강렬한 모티브를 발견했어요. 이 진한세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릴 적에 UFO를 봤다는 얘기를 아내가 했다는 거야. 근데 진한세 작가의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탐사 보도 기자 혹은 PD의 그런 마인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용납을 못 하는 거야. 아내가 UFO를 봤다는 걸. 차라리 한국의 미스터리, UFO를 찾지. 그래서 이제 둘이 티격태격 옥신각신하다가 그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재밌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글리치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작가도 UFO가 실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아. 그렇지만 UFO를 믿는 아내도 존중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입맛은 민주적이고 싶지 않아. 내 취향대로 먹고 예. 싶어, 나는. 그렇군요. 네, 좀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느낌인데 예. 그럼 본격적으로 내러티브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인공 홍지효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이 보이는데 이게 환각이다 어쩐다 말도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다가 어릴 적 친구이자 나를 처음 환각에 빠뜨리게 된 장본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시작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시작부터 저는 뭘 느꼈냐면 처음에 외계인이 현대 유니콘스의 모자를 딱 쓰고 나와가지고 빤히 쳐다볼 때는 이거 뭐야? 이 분위기는 뭐지?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알았냐면 네. 이 둘의 그 성관계 장면에서 지효가 전혀 느끼질 못해. 전혀 느끼질 못하는데 이 남자친구의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면은 전형적으로 아주 지극히 수동적인 그런 한 인물을 갖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남자친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은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상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엮어나가는 게 나는 발상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20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잖아요. 네. 공무원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없겠어요? 수많은 매체들이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하고 진짜 좋아하는 게 뭐라고 하고 그런 걸 찾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사회는 보장해주지 않죠. 사회는 계속 강요해. 이놈의 특히나 윤석열 정권 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유를 갖다가, 생각해봐. 자유를 갖다가 마구 외쳐. 근데 자유로운 건 지 혼자야.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그렇지만 자유로움은 잡아넣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극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총론맹의 자유인 거고. 그러니까요. 저의 자유가 아니라 방금 이제 한 서사에 있어서 김성수 평론가하고 나하고 보는 스토리텔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외계인을 보는데 본인도 왜 외계인이 보일까라는 상상을 할 거예요. 왜? 이제 기억을 못 하더라도 네. 왜 야구 모자를 쓰고 있지? 그것도 익숙한 야구 모자를.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겠지만 애써 무시를 하잖아. 그래서 계속 보여.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외계인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가디언이거나 아니면 몸종으로 생각한 거야. 그게 전형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SF 판타지의 전형적인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지. 자기도 모르게 외계인의 대장이거나 외계인한테
보호받고 있는 대상이었던 거지, 지호는. 수호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영국식이지. 근데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남자친구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왜 사라졌냐? 얘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같이 살 마음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당첨이 돼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사실 이제 그 앞에서는 담담하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축하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그걸 마음적으로는 싫어했다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계인이 얘를 치워버린 거야. 도와준 거네. 그렇지. 얘의 심리를 알아서 심기경호를 해서 네. 알아서 남자친구를 치워버린 거야. 야. 그래서 그러니까. 태국인가 어딘가 가서 보내버리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마음을 먹었더니 얘들이 치웠네. 내 탓이네. 얘를 찾아와야 되는데 라는 차원에서 난 찾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찾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하고 연관되는 또라이 집단, 종교 집단이 있었던 거야. 그 남자친구하고 집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확대가 돼 나가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내러티브는 뭐냐면 외계인이 어찌됐거나 마지막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그리고 매우 초월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간 오프를 해갖고 과거로 되돌려 놓거나 예. 아니면 다중 차원 우주로 보내갖고 완전히 얘네를 결별을 시켜주거나 아무튼 뭔가 우리가 좀 요즘 많이 나오는 근사한 외계인의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엔딩을 치겠지 했단 말이야. 그게 끝까지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주종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 지호를 외계인이 선택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한 그 서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끝까지 나는 짜증이 나. 아니 이 그러니까 스토리에 이게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의 그 비슷한 우리 송 작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러티브들이 넘쳐요. 넷플릭스에. 근데 거기에 너무 쩔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익숙한 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맛을 못 받아들이겠어. 이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점수가 실제로 평점이 지금 6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통 한국 드라마들이 가면은 7점 이상은 쉽게 받는데 글리치는 6점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배반감이지. 일종의. 내가 원하는 스토리로 가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낯설음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SF 다른 나라의 네. 그 UFO나 외계인 관련된 영화는 2011년 그 이상한 폴이라고 이상한 외계인 폴이라고 무지 수다 떠는 그 외계인이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계속 인기가 있거든. 그 이후부터 외계인이 그냥 지구인의 친구야. 그 맨인 블랙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서 막 부딪히는 그걸로 가는 게 대부분인 거고 올해 나왔던 거 이 노비라고 하는 거 난 처음에 난 이 영화가 좀 스포일러 같지만 놈 영화를 패러디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 큰 외계인을 쳐다봐도 그렇고. 근데 노비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UFO는 UFO인데 그냥 구름 속에 사는 이상한 UFO처럼 생긴 생물이야. 얘가 내려와서 사람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하늘에 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포식자 같은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올해 유행이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러한 전제의 외계인 영화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잔잔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옛날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크로스 인카운터라고 끊임없이 외계인이랑 만나다 마지막에 띠리리리리 이거 해갖고 오르간 쳐 가면서 외계인들 단체로 그 터미널에서 내리듯이 딱 만나는 거 그걸로 끝나는 영화에 그 정도 내러티브 수준이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전면 부인했다고 봐. 그러니까 이 진한세가 원했던 그리고 노독이 원했던 외계인 이야기는 흔히 넷플릭스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외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전히 모호성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역으로 그래서 컬트 영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체성이 확립돼 있는 존재로서 네가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집중한 그런 외계인 영화라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에 외계인은 정말 안 어울리는 소재였다는 거지. 하려면 좀 잘 쓰든가 아니면 뭐 진짜 야 정말 예술로 그렸다 할 수 있는
외계인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겉돌았다라는 게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외계인 스토리에 ABC를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감명 깊게 본 거는 뭐냐면 그 수동성의 본질을 찾아나가고 그 수동성이라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거 굉장히 그래서 보석 같은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 종교에 가스라이팅 당했던 아니면 특정 유튜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경로를 겪어가면서 가스라이팅 되지 않았니? 하는 부분들을 갖다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교재이기도 하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반성합니다. 네. 저는 외계인 캐릭터에서도 네. 나나 캐릭터에서도 지오 캐릭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스토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진처럼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보고 실명했던 거, 네, 장면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라 하든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든 가스라이터든 상관없이 다 김성수 평론가 얘기대로 가세요. 나는 스토리엔 관심이 없어. 어쨌든 그냥 여기 등장한 캐릭터에만 관심이 아니 있어. 어쨌든 우리 송 작가의 스토리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SF 마니아들은 그렇게 가다가 실망했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가다가 다시 되잡아서 홍지호라고 하는 인간에게 좀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보이냐면 어렸을 때 얘가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기 아버지와 어떤 아줌마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둘이 좋아한대. 근데 그 둘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감정을 드러내잖아? 아빠가 실망해. 드러내지 않잖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 이걸 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아주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매력적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일탈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런데 그 일탈을 한 순간 외계인을 만났던 안 만났던 그 일탈을 한 순간 자기는 72시간 동안이나 혼전해 있던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본드를 불었다라고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그 경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초월적이고 나의 지식으로서 이해 못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그것과 싸우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로 그냥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뺨을 때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맛보고 이제 이것을 다시 이어나가는 것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송 작가가 보기에는 못하러 이렇게까지 가느냐 왜 여기서 이걸 집어넣느냐 이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종교로 틀었던 것이 나름대로 나는 굉장히 좋았던 방법이에요. 종교 모티브가 만족스러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 모티브가 이런 가스라이팅하는 압제적인 어떤 시스템의 최극단이 종교니까. 그래서 이걸 종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종교와 관련된 영화들이 한국에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이 글리치에 나온 종교를 보면 한국에서 왜 그렇게 종교가 중요한가 이걸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감을 좀 하시나요? 종교 관련해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예,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휴거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 세모 집단 예. 자살 뭐 이런 예들이 있고, 외국에서도 집단 자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하는 데는 초월이에요, 초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초월해서 천국, 외계, 구원, 어떠한 형태에서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거기에서 뭔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구원이 그 사람들의 결집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결집력을 요구를 하고 증거를 계속 요구를 하잖아. 그래서 이 목사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계인 접촉자들 찾아다니지. 외계인 접촉자를 찾아다닌 거야. 근데 가장 유력했던 지효한테서도 그 물리적 증거를 못 찾아냈거든. 그래서 칩이 안 나와. 칩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죽어서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하는 연극을 꾸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신도, 그리고 너를 믿었던, 너를 성녀로 믿고 너한테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죽자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종교의 파멸성 또는 이걸 이제 근본주의, 근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가 어느 순간에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몰려가는 이 근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허메이니온 같은 사람, 또는 사이비 목사들 같은 사람들. 근본주의. 네, 근본주의들. 그래서 난 솔직히 통일교 때문에 큰일 날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안 나더라고, 잘. 괜한 걱정이었네요. 괜한 걱정이지. 근데 아직도 이 땅에는 신천지 같은 종교들이 있고, 네. 영생교 같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위험이 다시 생겨날지 몰라요. 천공교 같은 것도 있죠. 예, 천공교. 그 사람은 워낙에 그 바탕이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메커니즘을 얘기해 준 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캐릭터 얘기합시다. 요거 가스라이터 너무 싫어. 요거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키워드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교적일까? 그만큼 저는 그걸 갖다 여기서 찾아요. 자기가 했던 실수든 잘못이든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 자기가 마신 게 술이든 본드든 정확하게 정면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종교는 그거를 털어버리게 하는 식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어. 오히려 그게 욕망인 거야. 자기는 깨끗한 존재이거나 혹은 선한 존재이고 그렇게 있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 욕망이 저는 작은 아씨들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고 생각하고, 수리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교주들은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냐면, 애초에 신사참배를 해놓고 이 새끼들이 내가 신사참배한 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배교 중에 배교를 해놓고 그거를 포장하는 거지.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야. 빨갱이 잡아라. 사람들 죽여놓고 괴로워하는데 죽여도 괜찮아. 너는 신을 위해서 한 거야. 근본주의. 그런 식으로 빠져갖고 결국은 수많은 사이비들이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게끔 교리를 만들어놔 버렸어. 네.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UFO를 갖다가 믿는 거지만, 외계인을 믿는 거지만, 메커니즘은 기독교 메커니즘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욕망을 더 큰 욕망으로 덮어서 자기를 갖다가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또 다른 죄악들을 계속 저지르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로 세뇌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분석해 볼 필요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종교 얘기도 좀 해보고 가스라이팅 얘기도 아주 살짝 해봤는데, 캐릭터 얘기로. 네, 캐릭터 우리 송 얘기로. 작가가 절규하고 있는. 나나빠의 이야기를 한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캐릭터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두 여주인공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배우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지효 역할을 했었던 우리 종성가, 좋아하는 대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 배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전작이 네. 멜로 체질인가요? 아, 멜로가 로맨- 체질. 멜로가 멜로 체질 맞아, 맞아요. 안에서 욕쟁이 다큐멘터리 감독할 네. 때 전여빈 씨죠. 전여빈 씨의 캐릭터. 그다음에 이제 빈센주에도 변호사로 나왔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멜로가 체질에서 보여줬던 그 캐릭터가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강인하고 희생적이면서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란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사실은 극 중에서 한 번도 깨우침이 없어요, 이 친구는. 네. 맞아요.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의 연기만 하는 거야. 수동적이고. 그리고 전부 다 사실은 대상이 없는 연기를 했어요.
다 외계인 보고 연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영화고 너무 힘들겠다. 근데 티도 안 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없는 외계인을 보고 보이면서 안 보인 척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실제 뭘 보고 한 게 아니잖아.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다 이중적인 내면의 연기들을 보여줬다는 거지. 문제는 그걸 너무 오래 보니까 지쳐. 사람이. 네. 한 번 더 깔끔하게 이쁜 모습, 예쁘게 화장하면 심지어 마지막에 성녀로 드레스를 입고 매달려 갈 때도 비닐을 입히더라고. 아니 그래 쌈마이티가 나니까 그렇지. 그 수술할 때도 쌈마이 그 기계에다 묶어놓는 비니로. 정말 맞아요. 이쁘게 한 컷이라도 나온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나 나온 김에 나 더 질를라네.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형 네. 나나. 예, 제 형이에요. 형이에요 나나가. 예, 이상형. 예. 근데 나나가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몸매가 좋아. 끝내주죠. 네, 끝내주는데 세상에 의상을 안 갈아입혀. 그리고 이거 봐봐. 헤어스타일을 이거 펑클 이 파마 머리하고 야. 중간에 이 머리 이렇게 도깨비처럼 네. 묶은 거 네. 딱 2개밖에 안 해줘. 와, 그리고 계절이 다 가을 겨울이었나 봐. 반팔도 안 입어. 반팔도. 물론 내가 뭘 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배우로서 매력 어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나는 사실 나나 나온 데서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딱 이렇게 크로즈업장 뭐 CF 같은 그거 나오면 저 그거 갖고 한 30초 취해 있거든요. 예. 취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를 정말 이렇게 썼어야 되나? 아니 이게 연기력이고 대사고 뭐 액션이고 흠잡을 데가 많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예. 다 흠이야 나한테. 안 이쁘니까. 팬심으로서 안타까운 그렇지.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런 배역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쁜 배우를 왜 캐스팅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정도 외계인도 꼬실 수 있는 외모거든요. 지구 대표 선수 외모거든. 이걸 이렇게 내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 사이트에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외계인 나온다고 하길래 진짜 사이버틱하게 그 섹시한 바디수트 같은 거 입고 완전 가죽 바지 쫙 달라붙는 거 막 이런 형광색 막 이런 거 흑발머리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막 맨몸으로 막 우주선에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보이는 민키 같은 그런 실루엣 진짜 엄청 많이 기대했다. 끝날 때까지 봤는데 다 저 옷에 저 머리야. 나나가 민키가 아니었네. 네. 아유. 그 정말 어렸을 때 민키 변신 씨는 지금 4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강렬한 게. 솔직히 나나한테서 기대했던 걸 못 봤다는 거. 그래도 연기는 만족스러우셨죠? 두 분의 연기. 안 보였다니까. 연기가. 안 보였어. 이건 자. 뭐 스타일리스트들이 좀 욕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거를 이제 연출이 원했던 거죠. 연출은 지금 예쁜 배우를 그러니까 예쁜 배우를 불렀잖아요. 여성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외계인도 불러서 제대로 캐릭터를 안 심어줘. 여주인공 이쁜데 불러서 계속 저렇게만 나와. 그러면서 그게 캐릭터라고. 진행은 없어? 아니 그게 캐릭터라고 저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갖고 10편까지 보면서 진짜 마지막은 나아지겠지. 네. 마지막은 좀 낫겠지. 아우 세상에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또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출에 고집이 있고 뚝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1화서부터 한 번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더라. 그럴 법도 안 돼. 그런 유혹에 흔들려. 이게 만약에 지상파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런 사람들이 꼭 그 지상파 꼰대들이 있어. 실시간 댓글 썼을 거야, 씨. 실시간 댓글 시청자로 쓴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악플 달았지, 막. 테러했지. 그 국장님이 시청률이 이것밖에 왜 안 나와? 화끈하게 한번 수영장이라도 보내자. 뭐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난데없이 흔들렸을 텐데. 내가 그래갖고 본편보다 메이킹 필름을 더 많이 봤어.
그 여배우들끼리 나와가지고 혹시나 놓친 장면이 있을까 봐. 아니 그 여배우들끼리 나와갖고 이게 작품 소개하고 네. 뭐 퀴즈도 풀고 뭐 그런 네. 거 있었거든. 거기 화장하고 너무 이쁘게 나와 나는. 그걸로 진짜 메이킹 미안하셨구나. 필름으로 팬심을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아무튼 그 캐릭터를 일관되게 끝까지 밀어나가는 힘이 있었다. 그건 이제 노도 연출의 힘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 다만 어. 송 작가의 패티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예,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평가였는데요. 네. 그럼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메인 빌런 나이가 좀 많은 남자로 나왔습니다. 김명건 배우. 와, 오랜만에 김명건 배우의 어떤 진면목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저는 그분이 판소리 가수인 줄 알았어요. 판소리도 예전에 네. 배우고 하셨죠. 옛날에. 그게 옛날에 이제 서편제에서부터 그 있었던 그 인식이 쭉 남아 있었거든. 서편제의 아버지예요. 예. 아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갔구나. 서편제 할 때 안 태어났을 수도 네, 있겠다. 그렇죠. 맞아. 아무튼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정정해. 서편제가 몇 년 전이야. 거의 30년 다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진짜 현대극에 그 적합한 그런 대사톤하고 그렇지. 연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지. 네. 교주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교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교주스럽지 않게 등장해서 끝까지 아주 평범한 이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내적 모순으로 남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빌런의 그런 역할들을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자기 신념이 강한 악당들이 자기 자신이 옳고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그렇죠. 이 양반은 그 캐릭터를 너무 완벽하게 그 이중성을 너무 완벽하게 연기한 거야.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악인이 아닌 거야. 악한 짓을 하는데 네. 악인이 아니라 자기는 어떤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는 게 맞아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분 욕심도 없다. 뭐 누구처럼 뭐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그런 것도 재물을 탐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 진짜 죽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택이 문제인 거지. 정말 자기 조직과 그 어떤 신도들을 사랑하고 교리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야. 근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그래서- 하는 위험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홍지화하고 딱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홍지화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뢰를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뭔가 신뢰할 대상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교주 같은 경우, 교주는 뭐냐면 아주 맹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맹신했냐면 자기를 맹신한 게 아니야. 자기의 의심은 있어. 근데 그 자기의 의심을 누르고 아내를 맹신한 거야. 아내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리들은 아내가 써준 책에서부터 그 책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아내가 말하는 또 다른 호산나가 온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고, 네. 거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집어넣어서 채웠는데, 그게 외계인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엄청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칩으로 했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외계인 장면에서 이렇게 칩을 뽑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참 CG가 개판이었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었으며 네, 야. 개연성이 없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이제 조금 돈을 좀 더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그런 좀 생각이 남는 CG. 있었어요. 네. 나는 이제 좀 그 특이한 배우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동룡이에요. 응? 왜 나왔지? 여자친구의 대박을 보고 넷플릭스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고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내가 만일 동룡이 수준의 연기력과 캐릭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을 맡으라고 했으면 난 안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까워. 등장인물들 중에. 그리고 제일 기대를 많이 했어 사실. 그쵸. 동룡이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나는 모습을 얘가 보여줄 존 거라 코너 같이 생각했는데. 네. 터미네이터를 때려부시고 외계인들을 싹 정리를 하나 온갖 기대를 다 해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동룡이를 그런 데다 불러낸 거야? 작가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20, 30대 남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나갔다 시켜도 해요. 좀 더 무기력한 배우를 썼어도 괜찮았을 것 그럼. 같아요. 그렇지만 그 무기력한 배우도 냉정히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 친구가 참 착한 친구인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신뢰할 수 있었던 자기의 작은 그 영역 안에서의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욕심이 없어요. 소박하고 참 착해.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해. 오죽했으면 그 고양이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의미, 자기의 미션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친구도 그런 것들을 뭔가 깨달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남자 연출이라든가 혹은 또 조금 가치관이 다른 연출이 만들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 캐릭터를 조금 더 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글리치에서 원하던 캐릭터는 이거였다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백주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사님 캐릭터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이 집사 캐릭터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은 다 사실은 결함이 많은 찐따들이에요. 그렇게 그렸어 일부러 다. 맞아, 그런데 맞아. 여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쵸. 막 나오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집사, 광신도 집사조차도 돋보이는 광기와 또 그 나름대로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으로 살아났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연기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본 배우예요. 그렇죠. 나이도 많더라고. 예. 76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주로 무슨 뭐 재벌집 사모님이나 아니면 뭐 그 위에 그 대부분 엑스트라형으로 봤지. 네.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비중이 있는 주연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복덕방 수다스러운 복덕방 아줌마 수준인 것 같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두 여주인공이랑 버금가요. 버금가는 정도의 아우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이분의 앞으로의 연기 변신, 새로운 배역에 대해서 정말 기대 갖고 보려고. 예. 아니 맨날 물 던지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러다가 거지되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이것만 봤었거든 이 맞아요. 배우를.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의 발견은 굉장히 큰 그나마 이 안에서 건질 수 있었던 보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도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만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일단 이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뭐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일단 키워드 UFO하고 외계인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증거 얘기하잖아. 나 한동안 보면서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반경 1km? 야 째밍 되는 거 아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무슨 이동통신이고 뭐고 다 안 남을 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뭐 걸으라잖아요. 자꾸. 아니 휴대폰 안 들고 갔어. 이 그러니까 새끼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모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라고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로 UFO와 우주인이 저는 선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인 적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 소문 속에는 있다 그러지만 확인해 본 적은 없어. 과학이나 이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그런 구석들이 있어. 그렇지만 있다고 보는 순간 세상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문제인 거야. 왜냐면 이미 나사가 외계인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UFO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촬영분들 같은 거는 너무나 선명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그게 다 디지털 증거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걸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난 요즘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유튜브 안에서 이제 UFO를 보는데 예전에는 흑백 사진만 봐도 신기했거든. 와, 이제는 뭐 인공위성 옆으로 지나가는 UFO, 달표면을 지나가는 천체망원경으로 찍은 UFO,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 공군이 그 쫓아가면서 그 찍은 걸 공개를 했잖아.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이 시기는
UFO가 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명의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로 다른 데서는 얘기를 끌어가요. 그래서 우주군도 있는 거고, UFO에 상당한 대사관을 비롯해갖고 접근 매뉴얼부터 여러 가지가 있단 말. 심지어 UFO의 기술을 뺏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삼성이나 울산 카이스트 연구소 같은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제가 이제는 신비롭지 않아.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친숙하게 다뤄야 될 때야. 손 작가도 이 자꾸만 열면 뒤 안에 외계인 들어있다라고 하는 벗으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어디든 외계인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조금은 견해가 좀 달라요. 지금 이렇게 나사가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예산 달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인정하지 않아야 그 예산을 더 원활하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무기라는 측면에서 자기네들의 국력을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인 어떤 대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주 절망에 빠진다거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걸 덮었겠지. 근데 이제는 왜 우주 개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당위를 입증할 때 마케팅적으로 저 봐라 외계의 지성들이 있지 않느냐, 만나야 되지 않느냐, 선점하자, 외계로 나가서 새로운 우리가 또한 우주인이 되자,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의 어떤 호들갑들이 다 반가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개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요, 우주인은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 보는 거죠. 있는 건 전제가 돼야죠. 있는 건 전제가 돼요. 다만 화면 안에서의 표현이 너무 구려. 아쉽죠, CG. 네.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헬멧에 대한 미스테리가 어렸을 때 씌워놓은 거가 그대로 형상화돼서, 이건 환상인 거예요. 실제 그런 외계인이 없다는 게 환상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우리 외계인에다가 개미 날개 붙이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되는데, 사실 이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 제일 아쉬운 게 외계인의 CG 외형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구에는 최소한 18종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게 지금 보는 그레이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머리에 가는 팔다리, 송작가 몸매가 아니에요. 네. 나온 배에 짭달망한 이 그레이 외계인이 가장 일반적이고 목격담도 많아요. 네. 이미 뭐 80년대 ET로 구현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ET는 식빵머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계인 머리가 나온 거는 그렇지. 실제 이러한 목격담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실제로 연천 지역이나 뭐 군부대에서도 봤다는 것도 있고, 호수 쪽에서 봤다는 것도 있고, 자유로 귀신이 외계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세계적인 캐릭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맞게끔 그려줬어야 돼. 근데 너무 표절을 했어. 너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2011년도에 했었던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외계인 폴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구현하면서 현대 유니콘스 헬멧 하나 씌운 것 뿐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들이 참 아깝습니다. 막 큰 외계인 있고 작은 외계인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그레이 외계인들은 지구인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구인과 어떤 하이브리드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호적이라는 거죠, 지구인에게. 지구인을 개조를 해갖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계인들은 이거 이제 오컬트입니다. 시리우스계에서 우리 한 20광년 떨어진 데서 지금부터 왔는데, 이제 확증이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약간 덕후들만 아는 지금 거. 들으면 르챔버 같지만 나중에 그걸 찾아내게 되면 그게 맞았네 했던 순간 이 모든 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와서 날아왔어요. 근데 원래는 한 2m 정도 돼. 근데 이 지구의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불편한 거야, 내리기가. 그래서 교배를 해갖고 조그만한
1m짜리 이 작은 외계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큰 외계인이 있고 작은 외계인이 있잖아요. 이거 구현 잘한 건 맞아요. 큰 외계인은 코가 있고 작은 외계인은 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맞춰서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외계인의 동작이라든지 이 외계인의 속성 그리고 이 외계인이 보여주는 이너 서클이 이게 미스터리 서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주선의 모양들 같은 게 너무 고증이 안 돼 있는 거야. 고증이 안 돼 있어 오히려. 왜냐면 원래 얘네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미 있다니까. 너무 오래돼 갖고 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타고 다니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뭐 하는 게 매뉴얼로 나와 있어. 그게 상상해낸 게 아니라 얘들이 남긴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저런 그 서클, 이건 사실 이거는 일루미나티예요. 이렇게 그리는. 이거 외계인은 이렇게 안 그려. 클럽 서클 같은 클럽 거거든. 서클.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외계인 마지막에 등장했던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계인 자체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특히나 눈동자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그 홍채에 있는 것처럼 정밀하게 그리는 등등은 이건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에서 시작된 거고 네. 매니아들이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캐릭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홍채를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저게 안 보이게끔 하얀 눈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있어야 네. 되는데 하여튼 이런 디테일들에 있어서 너무 짬뽕으로 막 갖다 섞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오컬트로 미스터리다. 우리 일반적인 음모론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오게티 찾아내라 그러면 전부가 티라서 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외계인에 관한 고증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지, 구성이.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예. 외계인 표현에 아쉬움이 남는다. 네네. 김성수 평론가님 볼 땐 어떠셨어요? 이 글리치라는 드라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 좀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드라마는 그 SF를 이제 가면으로 삼아서 실제로는 한 여성의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내에서의 그 자기 스스로의 욕망과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찾았어요? 그렇죠. 찾았다고? 예, 찾았죠.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고? 아니지.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동영이랑 계속 살아야지. 뭘 찾았나요, 그럼? 자기가 가장 보라랑 동거한 그렇지. 거?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동성애 코드 동성애 코드를 쓴 거죠. 그래서 퀴어 영화라고 내가 비판하는 거지. 예. 취두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취두부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취향이 아닌 사람 삼킬 수 없는 네. 소재가 돼버린 거지 엔딩에서.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미 아주 강고하게 그 강요하고 있는 그 틀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네. 근데 그 틀을 어떻게 요리하고 깨나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이면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멈췄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이 홍지호 같은 캐릭터한테 더 이상의 파격을 기대한다는 건 어렵고 이 둘이 이제 살면서 시즌 2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갈지 좀 기대가 된다. 시즌 2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연결해 주셨는데 예. 시즌 2 시즌 2에는 나 나라가- 데모할 거야. 그 돈 나한테 투자하라고. 근데 시즌 2인데 나나가 예쁘게 나와요. 그럼 해야지. 예뻐질 거예요. 나나가 무슨 공주 같은 거, 뭐 이런 여신 같은 캐릭터로 나오면 그때 내가 제대학교 보태야지. 여전사처럼 나올 거야. 전사 너무 좋다. 어. 전사는 다 타이즈 입자. 제가 또 총평을 하자면 네네. 이거는 아까도 말한 듯이 세 가지 코드가 보입니다.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이면성, 자기 표현이 안 되고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줄여 나가야 되는 데 대한 그 답답함에 대한 해소 코드. 결국 내가 보기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점. 외계인. 옥의 티가 아니라 티 속에서도 옥을 못 찾았어요. 빵점. 빵점. 퀴어 코드. 퀴어 코드 역시 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정으로서의 회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퀴어인가 아닌가의 그 깊은 단계를 들여다볼 만한 만큼의 심도 있는 문제 제기나 어떤 노출에 대한 수위가 없었어요. 요거 25점.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25점이네. 25점짜리
이 드라마였다. 난 다시 보지 않겠다. 또 이런 거 하려면 나나만큼은 빼줘라. 전여빈도 같이 빼줘라. 전여빈은 괜찮아. 아, 괜찮아? 전여빈 또 해도 괜찮은데 나나만큼은 빼줘라라는 생각이. 정말 나나 지금 50분 동안 나 이거 안 봤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나 덕분에 25점이라도 받았네요. 예. 네, 김선수 평론가님은 그래도 한 50점 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80점 정도. 어, 네. 가능성이 많다. 아, 너무 후하시네요. 진짜 특히 그리고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만 해도 분명히 70점 이상은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어디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청탁 받으려고 혹시 평점을 지금 너무 후하게 날리는데 아니야. 영화사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 조금 아유. 좀 청탁 받으려고 막 그렇게 전혀 되는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딴 데 가서 그 객원에서는 못 하겠구나 나같이 하면. 완전 박하다고 소문났어요. 네, 이미 소문 다 났을 네. 것 같네요. 네. 자, K콘토크 씨가 오늘은 글리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80점 25점이라서 저희 방송을 보고 글리치를 볼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갈 때쯤면 넷플릭스에서 100위권밖에 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2위라니까 이 사람이. 아직 뭐가 없나 보지. 아, 슈룹 때문에 바로 밀려나가지 네. 않... 아, 슈룹이 1위, 2위가 글리치. 예. 잘 버티고 있네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나빨, 방과 오빨. 하지만 속은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리치 보실 분들은요, 글리치 보시지 말고 K콘토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드라마를 좀 다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드라마보다 영화 리멤버 오.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좀, 보는 동안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바로 하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바로 리멤버 합시다. 지금 약간 빌드업 좋았어요. 네. 자연스럽게 저희는 위클리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괜찮아, 뭐 하나 폐지하면 돼. 딴 거 하나 쳐내면 되니까.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영화 리멤버 평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